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금, 토, 일 광복절 연휴였는데 어디 신혼부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유, 저는 뭐 이제 방송? 가지는 못했고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일 열심히 해. 진짜. 예, 제 자리를 우리 지켰습니다. 장 변호사님 애기 데리고 어디? 저는 이제 그 전주에 네. 좀 수영장 이런 데를 아. 갔다 와가지고 아기가 아직 아기도 아니지만 이제 네. 어려가지고 네. 이제 잘 쉬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그 더위가 안 물러가가지고 아직 예, 더워요. 휴가 겸 늦 여름 휴가 즐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작가님이 무려 지금 A4 6장의 질문, 5장의 질문을 써주셔서 와우.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김예성 동시 소환해요. 지금 10시 11분이니까 아마도 이미 소환에 돌입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속보를 잠시 볼까요? 네, 속보를 보면 이미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이종호 그리고 건진 법사 4인이 모두 지금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다 같이 동시에 부른 겁니까? 저는 뭐 대질의 그 수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뭐 수사기관 이제 특검에서 필요하면 대질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당사자 동의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지금 동시 소환을 해서 특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둘 다 동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무기징역이 거의 예상이 돼요. 뭐 윤석열은 사형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공범들,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와 한 패거리로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 공범들이 오늘 동시 소환이 되는 건데 이 공범들이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모든 죄책들을 다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공범들의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적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꼭 대지를 안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서로 수사팀들 상호간에는 또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공범들의 죄책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동시에 다 소환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가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소환 조사에서 뭐 2시간인가?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고 뭐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썼어요. 네. 이번에도 오늘도 그럴까요? 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보태면 김건희 입장에서도 이제 또 갑을 관계에서 윤석열한테 다 모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은 수사에 완전히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공무집행 방해에 예, 준할 예. 정도로 정도로 강력 저항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그래도 특검이 부르면 갑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협조적인 부분도 본인의 양형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 본인을 살기 위한 바야흐로 정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그 네가 가라 하와이 서로. 하면서 네 죄수의 본격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유일하게 답변한 게 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나는 여론조사 지시한 거 없다. 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윤상현한테 전화도 이 남편이 하라 그래서 한 거다. 네. 내 탓 아니야. 네, 모든 거는 다 윤석열 네가 끌고 안고 그러니까 가.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공모 관계를 본인이 깨려고 하는 거고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연결 예, 예. 고리를 깨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본인도 그 범행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바보 연기 있잖아요. 네, 바보처럼 굴면요. 실제 조사 받을 때도 법률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른다. 네. 이건 뭐 부인도 아니면서도 기억나지 않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회피를 해 나가는데 즉 김건희 입장에서는 공천 개입만큼은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그런 범행에 대한 인지도 못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녹취 나오고요. 네. 또 그 녹취와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맞붙어 있는 시점에 윤석열 녹취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많은 문자 증거들, 디지털 증거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본인의 범행을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다른 보안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전 쉽지 않을 것이다. 공범으로 묶이고도 남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를테면 지난 그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영선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공범 관계인 것이 빼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태균까지. 예, 예. 3인이 그러니까 명태균도 그렇고 이제 명태균 자기는 잘못 없다.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도 소위 말해서 김영선을 명태균 사람을 꽂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이 이쪽에서 왼팔로는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부부를 네. 작업을 친 것이고 어. 한쪽 손으로는 윤상현, 이준석을 작업을 친 걸로 지금 현재 구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수사 각각의 책임 범위, 공모 관계 3인이 공동 정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검이 법률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아요. V0로서 행세한 대목이 너무나 많은 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돌이킬 수는 없는데 김혜성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씨는 10원 한 장도 다 챙겨서 돈을 받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일 뭐 박지원 의원님 나오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되긴 하겠지만 취임식 때 애국가 부르는데 5억. 예. 그다음에 사면 받으려면 100억. 100억. 예. 이게 돈을 내고 이제 일종의 그 거래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그걸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그 거래 무슨 차림표 비슷하게 뭐는 얼마 지금 이렇게 해놓은 메뉴판이 건데 메뉴판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비리 메뉴판이죠. 비리 메뉴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거의 비즈니스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네. 뭐 인사권이나 뭐 공천권 5대5 설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 그걸 김건희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줬겠느냐. 하나 분명한 건 그거죠.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갖다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설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김건희가 추천하고 임명을 해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인이니까요. 네. 근데 거의 모든 자리들을 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99.9%거든요. 그럼 지금 서희, 통일교, 네. 뭐 신천지 등등등 나오는데 목걸이를 그들로부터만 받았겠느냐. 그냥 그렇죠. 목걸이라는 거는 에피타이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어. 스파게티 나오고 디저트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코스 요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목걸이, 귀걸이, 뭐 나토 3종 세트 이런 것들은 에피타이저고 그 뒤에 고기 덩어리가 뭐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목걸이를 받고 만약에 어떤 자리를 거래했다면은 그게 또 뇌물이 되고요. 네. 알선수재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주범들에 대한 네. 이제 신병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제 양쪽을 다 수사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참 국민들이 혈압 오를 일들이 더 뉴스 지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도 앞으로 더 나올 일이 많다고 지금도 봅니다. 혈압이 오르는데 더 올라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고기 덩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인 디시 아직 시작도 못한 아니 거죠. 이거 보세요. 그 박성근 검사 있잖아요. 네. 이자가 지금 서희건설 맞사인데 지금 거래로 간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했던데요. 총리실에. 네. 근데 한덕수 바지였잖아요. 신문총리, 화장실 청소총리였잖아요. 그럼 그 1년 6개월 동안 이 비서실장이 지근거리에서 한덕수를 감시 감독했을 텐데 뭘 했을까요? 그걸 그러니까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박성근 비서실장이 파워가 엄청 세서 이정주 기자 취재에 따르면 용산의 CCTV였다. 한덕수 그렇죠. 바지 총리니까. 감시해라. 한덕수가 바지니까. 예. 예. 그리고 기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비서실장이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주변 취재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성근 이꼴 아나무인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국회에 임하는 태도가 예, 그렇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때 아니 이거 보면. 국민의힘 예. 사람들이 해주는 그렇구나. 얘기예요. 힘이 실렸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용산의 네. 힘이 실리니까 네. 한덕수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비서실장이었다. 비서실장 원래 입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더 이 말을 많이 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그 비서실장 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이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네. 장관들은 다 핫바지였어요. 장관들은 다 좀 얼빵한 사람들도 앉혀놓고 차관들을 갖다가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놨거든요. 그 차관 정책이 그때 차관 정책이 나와. 그때 예. 뭐 인사청문회 통과도 어렵고 맞습니다. 차관을 통해서 직할로 하겠다라는 식의 장악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박성근 전 검사를 봐야 되고 그 총리 비서실장은 아마 한덕수의 CCTV 내지는 지시 전달을 하는 김건희 윤석열의 명을 받드는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럼 네. 거기에 범죄 비리 혐의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총리실에서도 임명하는 권한 자리들이 많아요. 대통령급에서 임명하는 자리도 많고 맞습니다. 다 들여다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김혜성 씨가 불려갔는데 김혜성 씨가 전체 그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집어넣은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 해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46억을
그 자기 부인 네. 명의의 회사에 집어넣고 그 중에서 33억 8천만 원 횡령 혐의로 맞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김혜성 씨가 네. 자기는 집사도 아니다, 제2의 최순실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돈 안에 김건희 돈은 없을까? 당연히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김건희 저수지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김예성의 변명이 참 가관인데 가관이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아주 심플하게. 네. 도대체 최은순의 그 잔고 증명까지 위조하는데도 가담한 김혜성이 네. 도대체 지가 뭐라고 뭔데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그 회사를 이름을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뭐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그럼요. 이런 데서 왜 자본 잠식인 회사에 그 돈을 몇십억씩 갖다 넣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재주예요? 아니 그럼 우리 기자님도 해보세요. 그거 네. 돼요 그게? 저도 됩니까? 자본 잠식해서 아무거나 하나 인수해가지고 막 대기업들 돈 몇십억씩 받아낼 수 신 있어요? 변호사님 100원도 안 줘. 아니 100원도 안 주고요. 가서 영업하면 그냥 네. 문전박대 당하죠. 문전박대 당하죠.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아줌마 누구? 예. 알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소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네. 김혜성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것들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깡통 회사 가지고 예. 장난질 친 거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럼 김예성은 왜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도망가요? 떳떳하고 네. 그렇게 투자자금 잘 받아내는 귀재인데 왜 도망가요? 해외로 도망갔다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 MBC 화면 보니까 그 짐을 거의 노숙인처럼 다 끌고 다니던데. 아니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이 미리 김건희 준비했다. 끼리끼리인데 이자들은 숨만 쉬면 거짓말해. 정말 숨 쉴 때도 거짓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고요. 물론 뭐 네.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좀 받아서 해주곤 하는데 그냥 법과 원칙대로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전 수법으로 봅니다. 음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말이 안 어쨌든 통하는 얘기를 하면 이 됩니까? 김예성과 김건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집사. 하나 예, 회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경제 공동체로서 이 부분은 확실히 김건희의 네. 저수지가 있다. 이 부분을 파야 된다. 돈의 흐름을 맞습니다. 추적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과연 이 단일 건일까를 늘 의심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수법이 어디 또 캄보디아 건 가지고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먹었을 수 있고 네. 다양한 건건이들이 있을 거로 저는 너무 봐요. 많아요. 김건희의 집사류들이 너무 많은데 집사들이 번호를 예. 매겨야 될 네, 정도입니다. 그 넘버링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시계 집사 얘기 좀 보겠습니다. 시계, 예, 시계 셔틀, 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500만 원에 사가지고 3천만 원 받을 거 있다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서성빈 씨. 근데 다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어느 날 발신번호 제한번호로 전화해가지고 통화 기록 삭제를 요구했다라고 아,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좀 지워주세요라고 요청한 그런 거 거죠. 아니겠어요? 완전히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종호 씨도 오늘 소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내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종호는. 잘못 말씀드렸고요. 내일 오전 10시 이종호 씨 소환이고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데 뭐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거냐? 그 법무부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명 위기는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물었을 때 김홍일 변호사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건강이 어떻게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걸석 재판 입장 있냐? 답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 변호인단이 입장을 낼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진료 예약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회복되면 그때나 재판 나올까 생각한다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에게 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치 파괴에 협조하는 재판부와 특검, 구치소 전 여기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아니 결국 기싸움에서 특검이 그럼 패배한 거 아니냐 내지는 직위원 재판과 관련해서도 지금 직위원 재판장이 본인 원하는 대로 윤석열 특혜식으로 지금 재판을 엉뚱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안 바로잡혀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윤치주의 국가인지를 국민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입니다. 위법의 현실. 네. 그럼 이거를 바로잡을 책임도 윤석열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걸 바로잡을 책임도 지금 특검이나 또 구치소나 재판부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건강상 이유 얘기하는데요.
피고인이 재판정에 나가는 건 의무입니다. 안 하면 끌려 나와요. 예. 모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윤석열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저에게도 납세 의무가 있고 군대 갔다 올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건강이 그냥 제가 안 좋아요. 그냥 우기기에 기분이. 그럼 건강 안 좋으니까 그냥 세금도 안 내고 건강 안 좋으니까 그냥 군대도 안 가고 싶다. 그럼 안 가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왜 윤석열만 지금 이렇게 합니까? 똑같은 국민의 의무고 피고인의 의무인데 윤석열한테만은 법이 들어가다가 부러져요. 네. 칼이 들어가다가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법치를 집행해가지고는 이게 단일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법치 파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들이 국민 대다수에게도 안 좋은 영향 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저 모스탄 부류들 있죠. 네. 국민의힘 모스탄 부류들, 법치 파괴 부류들 네. 그자들한테 승리의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네. 저는 지금 이 부분 이 사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지든 아니면 특검을 조지든 뭐 아니 구치소를 조지든 이거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이게 방치할 겁니까? 일단 지난주에 서울구치소장이 어쨌든 교체는 교체가 됐죠.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는 법원에서 이를테면 지규현 재판부가 그 인치를 명령하면 구치소에서 끌어낼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특검에서 추가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러면 지기현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네.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이미 저희가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안 돼. 그럼 지기현 룸살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국민들한테 왜 답이 안 오냐 이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냥 공론화가 안 돼 버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기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윤석열도 건강 나쁘고 기분 나쁘고 뭐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다 지 맘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기싸움에서 법치가 한 번 후퇴를 하면 여기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특혜를 봐줄 겁니까? 맞습니다. 전 이거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된다.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아, 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매체가 너무 아직 미약해가지고 빨리 구독을 해주세요. 날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서울구치소장은 저희가 전현희 그러니까요. 의원 나왔을 때 세게 네. 얘기를 해서 이슈가 있는 것은 날마다 얘기를 해서 하는데 아니 건강도에 법원은 쉽지 않네. 아니 건강도에 지기현 재판부 어렵네. 아니 건강도에 자기가 판단합니까 윤석열이가 아직도 그러니까요. 윤석열 세상인가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은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치 형해화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신인규 변호사의 열정적인 일가를 꼭 기억해 주시기 아유, 정말 바랍니다. 속에 열불이 나서 제가 이 닥터 M당 2병째 마시고 있어요. 속에 열불이 나서. 속에 열불이 날 때는 열불 제어 닥터 효과가 있네요. 제어 N당이에요. 효과가. 예, 이거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전성배 네. 이 사람 왜 구속영장 안 치는 나는 거예요? 정말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자신이 없어서 지금 그런가 보면은 봐요. 전성배하고 윤영호가 둘이 대화 짝꿍이에요. 문자가 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윤영호는 구속을 시켰는데 전성배는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관봉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관봉권 5천만 원. 그럼 집에서 누구한테 받은 나왔잖아요. 거야? 그래 쌀독. 쌀독의 관봉. 쌀독이. 이 사람은 쌀독에 쌀이 아니라 관봉을 넣고 있어요. 이야. 예. 하하. 대단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건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마 좀 내용이 워낙 다른 거 통일교나 뭐 김예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잊혀져요. 네. 도대체 전진 그 이름만 익숙하고요. 네. 근데 건진이 그냥 여기도 범죄 패밀리에 그냥 뭐 집사 한 2번 정도? 뭐 1, 2위를 다투는 네, 사람 예, 아닙니까? 뭐 무속을 받든 뭘 받든 간에. 근데 건진에 대해서 왜 영장 청구를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번 기각이 당했다고 지금 이제 불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럼 또 청구해야죠. 옛날에 우병우 있잖아요. 특검에서 영장을 제 기억으로도 한 3번 청구해서 3번째에 발부받았나 그래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해야죠. 영장 청구를. 근데 왜 그러니까. 특검이 이걸 손을 놓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정말 특검도 수사 의지가 국민들이 응원을 많이 하죠. 특검이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대한민국도 과거에 그 반민특위 실패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다 됩니다. 응원합니다. 예. 다 응원하는데 예. 왜 건진 같은 사람 영장을 매주 쳐야죠. 이런 사람은 기각되면 또 치고 또 치고. 근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영장 집행도 안 하고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죠 이런 것들. 지금 오늘 신인규 변호사는 특검과 법원 구치소장도. 근데 지금 이제 지켜보죠.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구치소장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좀 미지네요. 그 예. 김현우 징계 처리해야 됩니다. 징계 처리. 예, 김현우는 징계각이지 그 교체각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주셨는데요. 이거 하여간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은혜 홍보수석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했던. 근데 앞만 들어봐도 나는
바이든이던데 저도 그래요. 날리면이 아니던데. 그 새끼라는 단어도 아주 잘 들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X 들려요. 팔려서 어떡하냐 이것도 너무 잘 들려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막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를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응시해요 살짝. 그리고 나서 그 욕을 하거든요. 네, 네. 저는 이 태도가 진짜 고위공직자로서 견제할 수 있는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관련해서 사과를 하려고 사과문을 만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들어가서 보고하고 나와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사과문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사람들이 네. 그 당시에 여러 정치권에서는 야 김은혜가 완전히 깨졌다더라. 네. 뭐 울고 나왔다더라. 이런 그래서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죠. 머리도 못하고 화장도 네, 아주 제대로 못하고 창백해하죠. 그러고 나왔다. 바로 저 사진이죠. 네, 완전히 예. 깨졌다. 예. 근데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정신인 참모라면요, 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어떡해. 카메라 앞에서 예. 그걸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전입 파악은 해야 되니까 네. 짤막한 사과문을 준비를 다 하고 이걸 고르고 골라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들고 갔더니 윤석열의 반응 극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김은혜는 그 새벽에 뜬금없이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헉,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때까지 단 한 명도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에. 그리고 욕한 건 인정했어요. 그 그러니까. 국회를 그거는 국회의원 요거 야당 의원은 인정을 안할 수가 베이비 없으니까. 베이비 그거를 이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그럼 정말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런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대통령이?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많이 되고 수석이 인정을 했어. 진짜. 나는 그리고 저는 이 판례 평성을 써가지고 그 1심 판결문을 봤는데 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관이. 외교부가 당사자잖아요. 예. 당사자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당사자직이 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고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말이 맞다. 네. 그런데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라고 해요. 나 그 법리가 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MBC 니네가 밝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노조가에서 성문 분석을 했는데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몰랐다. 네.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정정 보도를 하라고 합니까? 예. 이거는 A부터 Z까지 정말 맞는 게 없다. 나는 법원도 이게 윤석열 세 글자가 없으면 이렇게 일반 사건 판단했을까? 네.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윤석열 씨는 평검사도 아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공적인 마인드란 거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 주변에 호가호위했어요. 몰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 내부 폭로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사적인 자리에서 여기저기서 야 사실은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침묵했다는 거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당시에- 양두구육 한 거죠. 맞아요. 속여서 판 거죠. 예, 국민들을.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예. 힘이 빠지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뭐. 하이에나처럼 또 시체를 갖다가 그렇죠. 물어뜯겠다지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비겁하죠. 근성을 좀 바꿔야 돼요. 맞아요. 예, DNA. 이런 태도, 예. 이런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진정한 사회대 개혁은 불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리면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교부 기자들 이제 브리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교부 출입 기자 하나가 물었대요. 아이 장관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 장관님은 뭘로 들으셨습니까?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이제 아주. 직격탄을 날린 네. 거죠. 그랬더니 답을 어떻게 해요? 박진 장관이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으로 가름합니다. 그렇구나. 박진도 상당히 비겁한 거죠. 본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비겁해서 그러면 그 자리까지 국민을 갔나 대신해서 보네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경우. 그렇지. 그리고 네. 그냥 넘어간 바이든을 거예요. 바이든이라고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권력 그때 앞에 다 그냥 잠자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전부 네. 굴종하는 사람들이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다 머리 아이고. 조아리고 굴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 아유, 진짜 진짜 뭐나 인기한다. 바꿔 먹으라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제3의설을 얘기했던 분도 있어요. 이제 다 까먹으셨겠지만 네. 조경태 의원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도 아니가 발리면이라고 했어요. 절충설을. 절충선. 야, 난 그냥 진짜 발리면으로 어떻게 하자. 저런 사람이 지금 또 당 대표 나왔는지 전 정말 바와 날을 그 발리면. 합쳐서 근데 뭘 발려요, 발리기는? 그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발리면이 나왔다. 이것도 참 아유 참.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죠. 아주 저질 네. 저급 코미디죠. 자, 그 코미디하는 집으로 발리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난리가 났어요. 엿새째. 그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 새벽 기상 사진.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급 사진. 아이고. 저분이 지금 아우, 속옷 뭐 하는 차림이에요. 저게 지금 그 하얀색으로 지금 우리 제작진이 가려주셨는데 저 반바지가 아닙니다. 속옷입니다. 어머. 빨간색이에요. 예, 빨간색 속옷을 입고 저거가 지금 어딘지 아시죠? 당사 국민의힘 앞이죠, 당사 1층 1층. 당사 로비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 그냥 다니는 왔다 갔다 데인데 하는 지하는 데예요. 식당이고.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면 저 밑에 콩국수집 맛있는 데 있어요. 예, 유명한 집. 거기 많이 그 유명한 집 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라꾸라꾸 펴놓고 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당사를 지키었다라고 지금 당원들한테 강조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속옷이네. 그러니까 선거 마케팅 어떻게 하는 생각하세요? 거죠. 선거 마케팅. 근데 너무 아주- 좀 같은 그 저기 사람 같은 저분들은- 사람으로 아니 근데 써?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왜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부끄러운가? 근데 좀 진짜- 창피할 것 같아. 아니, 속옷 얘기하니까 알려진 사람이에요. 알려진 그러니까요. 사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이제 인간으로 취급받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네. 참 속옷 얘기 나오니까 또 윤석열이 그때 처음에 체포영장 그 집행할 때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속옷 사진. 차림이었다는 게 또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김문수의 속옷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참 이게 입도 아픈데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저 국민의힘이라는 세력 자체가 음. 이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뿌리가 뽑혀야 된다. 그 뿌리가 뽑힌다는 의미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없애고 이럴 수는 없죠. 네. 다만 저 당에서 저 당 깃발 들고 저 당 마크 들고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저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영구 추방 퇴출을 시키는 게 국민의힘 정리하는 겁니다. 김문수 일타죠. 네. 근데 김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장동혁 훨씬 상태 안 좋죠. 네. 그리고 조경태 아까 제가 발리면 얘기했고 네, 네. 그리고 안철수 예. 원래 지금 상태가 갈짓자 행보만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집단과 세력을 어떻게 빨리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네. 그 고민을 저 속옷을 보면서 우리가 더 결의를 더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느닷없이 저런 체조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전당대회 8대2 룰에는 저게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될까요? 그 조금은 이제 선거 구도가 이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제 예상은요. 네. 4명 중에 1등은 전 장동혁 후보가 할 것 같습니다. 오. 1등 장동혁, 2등 김문수로 갈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50%를 1차에서 네, 못 네.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차로 결선 투표를 가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표가 지금은 조경태 안철수로 분산돼 있어요. 그게 뭉쳐집니다. 덩어리로. 네, 네. 그게 어디로 얹혀지느냐가 음. 가장 중요한데 결론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반전환길 정서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전환길과 일체화된 사람이 장동혁. 네. 그리고 전환길과 그래도 선을 긋고 약간은 그래도 거리를 조금 떼보자는 게 김문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또 장동혁은 친한계들 다 몰살시키자고 김문수는 여러 가지로 네. 포함하자 뭐 이렇게 품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김계리도 지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김문수는. 그렇죠. 그래 네. 김문수는 그냥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다 받겠다. 저기 간첩도 받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다 받아요. 싹 다 받아. 한 표 되면 표가 되면 다 받아. 뭐 외계인도 받을 게 됩니다. 지금 다 받는 건데.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그런 아니문이다. 태도를 봤을 때는 네. 한동훈 표가 저는 김문수한테 얹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오.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2등, 결선에서는 뒤집기 1등. 그래서 아. 김문수가 된다. 아하.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안 할 것 같다라는 안할것 이게 같다. 그런 것 의미가 같아요. 없다. 안철수한테는 오늘도 이제 김대식 의원이었는가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안철수한테는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데 대선 2번, 예, 그리고 서울시장 맞아요. 1번 예. 또 뭐 단일화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또 뭐 단일화에 대해서 1인 후보로 종합이 되면 모를까 그 상황도 뭐 장담하기는 어렵고 또 지금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김문수, 장동혁은 특히나 상승세라고 하고 있고 그럼 두 후보가 선두 그룹을 위협할 정도가 되나요? 룰 자체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그냥 자기 목소리 내다가 그칠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게 국민의힘의 아니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가 과거 이름이 김명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명을 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번에 단일화하면 이름을 바꿔야죠. 안일화로. 이름을 바꿔야죠. 단일화가 이 정도 아니라 단일화 안일화? 매니아 되면 이제 안일화로 이름을 법원 바꿔야 가서 된다. 개명 신청해야 됩니다. 네. 개명 신청. 안일화. 알겠습니다. 유재훈 전 법무관리관이 그 최혜병 특검팀에 첫 번째 오늘 출석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혐의자 축소 그다음에 기록 회수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으로
당시 그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 이첩 보류 명령 관련해서 기록 회수해온 거 네. 수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두 군데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는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고, 근데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입장,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라는 입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국혁신당 그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차분차분히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과거에 정의당처럼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 프로젝트 정당이어서 이게 한 고비를 넘었으므로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다 했으니 합당하시오라는 게 있는데, 또 한 갈래가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과 쓰임, 그러니까 본인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쓰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까지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저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사면이 이번에 있을 때 상당히 저는 우려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뭐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했고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면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직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발언이어서 제가 비판을 부득이하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자 리얼미터 결과를 봐도 이게 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내란 종식도 아직 초입에 들어가 있고, 또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 단임제하에서 1년차 때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본인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정치공학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면에 대한 평가고,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이 행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또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지민비조를 아마 상기시킬 텐데 지방선거부터는요 지민비조가 불가능해요. 비례대표로 뽑는 게 아닙니다. 단체장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민비조가 일단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이 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이걸 사면을 한 건데, 벌써부터 정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는 것이 과연 좀 맞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내지는 그 전에는 민정수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자리였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은 실패했어요. 냉정하게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이라는 자에게 정권을 내줄 정도로 권한을 잘못 쓴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국무총리 지냈고 여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아무것도 바꾼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또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던 건데, 그럼 조국 전 장관도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은 그 어떤 식의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는 납득이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많은 지지자분들,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한 번 권한을 줬는데 그걸 잘 못 썼다. 근데 또 한 번 주면 더 잘할 것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한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노력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조국 대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조국의 실천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효능감이 있는 정치 행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거냐, 저는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도
겸공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요.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 것들 언론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역사가 기록하게 될지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가 있었지만 뭐 별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게 될지 이것은 이후의 행동을 보고 이제 평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은 다 됐지만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어제 정청래 대표가 황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를테면 정청래 견제용으로 조국 상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극우정당 국민의힘 심판 받아야 진보 진영은 단결 연대 이제 이렇게 사면 석방되면서 나온 발언을 인용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는데요. 이런 건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정치공학적인 사면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해석은 그냥 평론가들이 이제 붙이는 하나의 그런 거라고 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어제 좀 신기하게 봤던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글을 길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짧게 맞아요. 파란색 배경에 네. 한 5줄 이내로 이제 그런 걸 잘 쓰시는 분인데 어제는 진짜 글이 되게 너무 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다 자세히 다 보려고 이제 시간을 또 따로 내야 될 정도로 길게 썼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매우 이례적인 표현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의 뭐 진심을 더 담고 싶어서 그런 형태를 썼던 거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가 추가로 좀 취재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미래가 있다. 계속 그렇죠. 합당을 압박하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오늘. 근데 네. 저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카메라가 또 내란 특검 팀으로 그러겠네요. 가겠다 싶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뜨거운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습니다. 아, 저야말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